네, 비상대책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장외 투쟁에 나섰습니다. 이태원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관철을 명목으로 장외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의 장외 서명전은 이재명 살리기를 위한 어거지 퍼포먼스에 불과합니다. 국정조사와 특검 그 이상의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대 야당이 거리로 나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가 막힌 일입니다. 대장동의 검은 돈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에게 유입됐습니다. 김용, 정진상은 정거장이고 검은 돈의 종착지는 대장동 그분인 게 분명합니다. 남욱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걸로 생각했고 대통령에 줄 대는데 20억이면 싸다고 생각했다라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당대표의 사법 처리를 막겠다고 제1야당 전체가 장외투쟁에 나선 것입니다. 한민당에서 시작한 민주당의 유구한 역사에서 처음 보는 황당한 광경입니다. 민주당의 역대 큰 지도자들 가운데 감옥에 안 가겠다고 당 전체를 자신과 꽁꽁 묶어서 버틴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이재명과 함께 자멸할 것이냐, 국민정당의 길을 갈 것이냐, 이제 민주당이 양자택일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당원에 매년 한 차례씩 실시하도록 규정된 정기 당무 감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지난 2020년 4월 총선 이후 정기 당무 감사가 실시되지 못했습니다. 66개의 사고 당협 정비와 정기 당무 감사 실시는 집권 여당을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입니다. 이기는 정당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현재 공석인 당무감사위원장에 이성호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합니다. 이성호 전 국가인권위원장은 30년간 판사로 재직하셨고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2015년 제7대 국가인권위원장에 임명돼 3년간 재직하셨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을 맡았던 3년간 이성호 위원장은 공정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세 차례나 연기됐던 세계 국가인권기구연합의 국가인권기구 등급 심사에서 A등급을 회복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평생 공정과 정의를 깊이 성찰하고 실천해 오신 이성호 전 국가인권위원장을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으로 모셔서 국민의힘을 바로 세우고 역동적인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향후 의결 과정에서 비상대책위원님들의 전폭적인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국민의 힘으로 정권이 교체되고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마는 민주당의 사실상 대선 불복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이 모두 77건인데 한 건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87년 헌법 이후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발목 잡기를 도저히 이대로 방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민 다수가 원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고 성폭력처벌법 개정안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도 민주당의 파업과 태업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을 가지고도 새 정부가 일을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청와대 영빈관을 대신할
영빈관 장소를 마련하려는 예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 개방 활용 관련 예산, 새로 신설된 행안부 경찰국 관련 예산 등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또 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 예산도 전액 삭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태도로 보아서 2주밖에 남지 않은 예산 통과 법정 기간 안에 예산 통과가 심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이 준 많은 수의 의석을 위기 극복이나 나라 발전에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대선 불복, 정권 발목 잡기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목리는 다음 총선에서 국민들이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우리 당이 참여하지 않으면 24일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일부터는 국정조사 서명운동을 하겠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이번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내내 다수의 행포를 부리면서 일방적으로 법을 통과시켰고 이번에도 국정조사 계획서를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고 또 통과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외에서 서명을 받는 것은 국민들이 오로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감추고 시선을 돌리고 물타기하기 위한 이재명 구하기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장동 거분의 의혹에 더해서 대북 송금 스캔들의 핵심이라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것이나 범죄의 방식과 스케일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을 막기 위해서 민주당 전체가 동원되어서 역대 볼 수 없는 이상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장악한 사람들이 국회를 박차고 거리로 나가서 이러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 국회사와 민주당 사에 큰 어점으로 남을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복합 위기의 퍼펙트 스톰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세계 3대 과상 화폐 거래소의 하나인 FTX의 파산은 2007년 리먼 브러더스의 사태를 연상시키고 있고 북한의 제7차 핵실험도 언제 감행될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다수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이 국회에서 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협조해도 이 위기를 제대로 극복할까 말까한 그런 상황인데 오로지 대표 구하기에 전력 투구하고 있는 이런 행태를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프놈펜에서 열린 아시안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일 정상회담이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산 전기차에 담은 차별 조항을 담은 IRL 법안의 이행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의 미국 경제에 기여한 사정을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징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활발히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사상 처음으로 포괄적인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입니다. 이 공동성명은 3국의 안보, 경제안보 대화 신설 등 선명한 대중국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런 공동성명에 참여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그동안 대북한 유화 전략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제거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켰습니다. 또한 미중 사이의 전략적 모성 유지도 대북 제재에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지도 못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차단하는 강력한 수단은 한미일 협력 체제밖에 없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갈수록 강화되는 북한의 도발이 동북아시아를 전 세계를 긴장 상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교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초당파적인 협력과 전 국민의 지지를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기간 중 올린 페이스북 게시글 다수가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1월 2일과 3월 8일 사이의 게시글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 기간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으로 가장 활발하게 SN 활동이 이루어진 기간입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하여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책임이 있다며 후안무치 적반하장이라고 적은 게시글과 각종 정치 공세와 대선 공약 등이 SNS에서 모두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1개 이상 게시글을 올리며 선전 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으면서 지난 글을 쥐도 새도 모르게 지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에 대한 국민 심판이 무서운 것입니까? 아니면 검찰 수사가 무서운 것입니까? 대장동을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하며 윤석열 후보가 몸통이라고 주장했던 파렴치함과 대담성은 어디로 갔습니까? 자신의 분신이며 정치적 공동체이고 왼팔이자 오른팔인 김용, 정진상이 몸통으로 드러나니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것 아닙니까? 떳떳하다면 그리 당당했던 SNS 게시물 삭제 이유를 국민께 밝히시기 바랍니다. 대선 후보의 SNS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것이고 언행에 대한 책임입니다. 주요국의 통화 긴축과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등 경기 침체가 내년도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각 경제연구소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상당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금투세를 2년 유예하여 25년도 도입하고 거래세 인하 기준을 담은 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도 시장 안정을 위해 금투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반대하고 내년 1월에 예정대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간 5천만 원이 넘는 양도 수익을 얻으면 지방세를 포함하여 22%에서 27.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금투세가 부과되면 과세 대상 개인은 10배가량 증가를 하고 국민들 세부담은 약 1조 5천억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국내 주식에 전면적으로 과세가 되면서 해외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도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내 증시에 매우 부정적인 충격을 줄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금융투자 소득세 유예 청원이 5만 명이 넘어 기재위에 회부된 상태이고 민주당의 권리당원 게시판에도 금투법 도입 반대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2년 동안 경제 상황의 틀이 바뀌었는데 2년 전 법을 강행하겠다며 부자 감세를 외치는데 부자 증오가 민주당의 정강 정책입니까? 민주당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반대를 내려놓고 국민 편에서 민생 정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정부안 통과는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민주당은 어려운 국민들과 개미 투자가들을 더욱 절망스럽게 하지 말고 금투세를 당분간 유예하고 주식시장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정부안 통과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낸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해 주지 않는 발목 잡기로 일관해 왔음을 잘 알 겁니다. 이젠 개미들 발목 잡기까지 하게 생겼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23일 시장 안정 대책 발표 이후 지난 금요일 단기 자금 시장에 대한 지원 방안도 발표를 했습니다. 건설사와 증권사 보증 규모를 확대 지원하고 제2 채한 펀드도 계획보다 4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시장은 인체의 혈관과 같은 민감성을 갖고 있습니다. 1997년 IMF 국가 부도 사태, 2009년 금융위기도 금융이 발원지였습니다. 1900조 원에 이르는 가계 부채가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입니다. 당과 정부는 금융 취약 계층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통해 리스크를 제어할 것입니다. 세계 경제 위기 상황 속에 금융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과 주식 투자자의 보호와
자본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금투세 유예는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예.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유족 지원 등을 위해서 지급한 세월호 피해 지원 비중 일부가 시민단체의 외유성 출장, 사적인 용도로 쓰여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산시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서 2017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정부와 경기도로부터 총 110억 원의 세월호 피해 지원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안산시는 소규모 시민단체들에게 수천만 원의 사업비를 교부했는데 이들 시민단체는 세월호 지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출장에 사용했습니다. 현장 체험 명목으로 전주 한옥마을, 신안 염전 박물관, 제부도, 제주도 등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여름철 성수기에 대부도의 수영장 딸린 펜션에서 자녀들과 1박 2일 여행을 하기도 했는데 세월호 유족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다른 시민단체는 1,900만 원을 교부받아 930여만 원 상당의 인쇄 홍보 일을 자신의 배우자에게 맡긴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김씨 왕조를 찬양하는 데 지원금이 쓰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 청년단체는 총 2,500만 원을 교부받아서 김정은 신년사가 주재인 세미나를 개최했고 김일성 항일투쟁의 진실, 영상 상영, 북한 식량 자급률 90% 등과 같은 내용의 교육 강좌를 열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해 써야 할 세금이 북한 정권 찬양, 친북단체 선전 활동에 쓰인 것입니다. 해당 시민단체들은 민주당 성향이거나 관련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가 대부분이며 이들에게 사업비를 지원할 당시 안산시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마찬가지로 근본 이태원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국정조사 특검을 실시하여 정권 책임 탓으로 호도하며 각종 지원 사업의 근거가 담긴 특별법을 만들고 자신들과 가깝거나 지지했던 단체들에게 사업비를 나눠주는 악순환이 발생하지는 않을지 우려스럽습니다. 민주당 출신 윤미향 의원의 정의연 사태, 이재명 대표 측근 이화영 킨텍스 사장이 만든 아태협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시민단체 보조금 집행 내역 전반을 샅샅이 파헤쳐 권력과 결탁한 시민단체의 불법 이익을 전액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과 영정을 공개하자고 주장하면서 촛불을 들어야 하겠느냐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뱉으며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의 마음의 비수를 꽂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난 주말에는 서울시내 곳곳에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가두 서명 운동을 벌인 데 이어 이번 주 내내 시도당별 서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합니다. 원내 제1당이 국회를 버려두고 원외 투쟁으로 가두 투쟁으로 나섰습니다. 앞선 7일 민주당 문진석 의원과 이현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간 주고받은 이태원 사고 희생자 영정과 이런 공개 방침에 대한 문자 대화가 공개된 이래 당 대표까지 나서서 이러한 폐륜을 자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말 참담함과 개탄스러움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 내부에 정말 다급한 속사정이 있는 것은 아닌가 강한 의구심이 들 뿐입니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비극 앞에서 지금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애도하고 계시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강도 높은 수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민주당 인사들의 발언과 행동들을 놓고 본다면 민주당에게 많은 국민의 희생과 슬픔은 그저 당리당략의 도구요 정치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대체 누구를 위한 뜻을 받들어 느닷없이 희생자 명단과 영정을 공개하자고 주장하며 가두투쟁에 나서는 것입니까? 정의당조차 유족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고개를 젓고 있습니다. 옛말에 자두나무 또는 오얏나무라고도 합니다마는 자두나무 아래서는 각근을 고쳐 매지 말라는 이하부정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남에게 의심받을 행동은 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 대표와 민주당 스스로 이 대표의 주변을 먼저 돌아보길 바랍니다. 8억 4,700만 원의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로 앞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 기소된 이래 이 대표 스스로 최측근이라고 말했던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마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1원도 받지 않았다고 하지만은 김용 부원장의 공소장 그리고 정진상 실장의 영장에서는 그의 이름이 합쳐서 159번이나 등장합니다. 지난해 대장동 수사 초반에 대장동 민간 사업자인 김만배가 대장동 절반의 지분을 가졌다고 말했던 그분이 누구로 의심되는지 검찰은 이번 공소장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정진상 실장이 강제 수사를 받는 대장동 위례특혜개발과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들 역시 이 대표와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본인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이나 언급 한마디 없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특검을 운운하고 촛불을 들자는 등 선동을 일삼는 이 대표 발언의 저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아 경찰에 몰아준 민주당이 경찰을 못 믿겠으니 국정조사와 특검을 하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에 이 대표를 둘러싸고 커지는 사법 리스크를 참사 공세로 물타기 하려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진정 민주당이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키우려는 의도라면 민심의 역풍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주의 비대위원입니다. 지난 주말 민노총이 시청역 인근 세종대로 일대 왕복 10차로를 점거한 채 약 2시간 동안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었습니다. 주말 도심 집회로 인해 버스가 무정차 통과하고 집회 참가자들이 인도와 광장을 점령하면서 불편이 가중됐지만 이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되어야 했습니다. 민노총은 전국 노동자 대회라는 이름을 걸고 퇴진이 추모다, 퇴진이 평화다라는 편말을 들고 나와서 정치적 선동에 앞장섰습니다. 민주당도 거리로 나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주장하면서 범국민 서명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국가적인 슬픔이 여전한 이때 민노총도 민주당도 겉으로는 추모를 내세우지만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인 선동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유감을 표명합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장외로 나가 대국민 여론전까지 벌이는 것은 국가적 슬픔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자 대장동 비리에 대한 검찰의 칼끝이 이재명 당대표를 향해 오자 택한 국면 전환용, 방탄용 도구일 뿐입니다. 기승전 이재명 구하기 일뿐인 민주당의 이러한 시도에 현명한 국민들은 결코 속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귀족 노조라 비판받은 민노총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대다수 노동자들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과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 완전히 동떨어져서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 국민들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도 기다리지 않고 거리로 나가 국정조사와 특검을 밀어붙이는 민주당과 추모를 앞세우며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는 민노총의 행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국민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참사를 두고 장외에서 정쟁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참사의 원인과 진상 규명을 논의하는데 196석을 가진 제1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400만 주식 투자가들이 지금 절망과 분노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바로 금융투자 소득세 때문입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양도소득이 연 5천만 원을 넘으면 수익의
20에서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리고 주식 투자가들은 금투세 강행이 주식 시장을 초토화시킬 가공의 참사라고 정치권에 호소합니다. 정부와 우리 당은 세법 개정을 통해 유예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169석의 횡포로 내년 1월부터 강행하겠다고 하며 가뜩이나 어려운 주식시장에 찬물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민생 경제 죽이기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총 가구 수가 2073만이니 3가구 중 2가구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들 중엔 국민의힘 지지자도 있고 민주당 지지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를 부자 감세라고 호도하며 국민을 또 갈라치기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 수법은 민주당의 전매 특허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첫째, 큰손 투자가들이 세금 중과를 피해 국내 주식 시장이 아닌 해외로 자금을 유출하고 5천만 원 이상 중과 조치를 피해서 매물을 쏟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증시는 폭락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투자가들에게 돌아갑니다. 두 번째, 일반 투자가들은 금투세 도입이 오히려 진정한 부자 감세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의 주된 금융 투자인 사모펀드는 현재 최대 49.5%의 누진 과세를 적용받았는데 금투세 신설로 인해 분리 과세가 이루어지면 세율이 20에서 25%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금투세는 외국인 투자가와 기관 투자가들은 부담하지 않는 독박 과세입니다. 금투세를 도입하는 대신 거래세를 폐지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공매도 천국, 단타 천국이 되고 맙니다. 즉 대한민국의 증권시장은 붕괴하고 맙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는 금투세를 유예해달라며 그 청원이 상임위 회부 조건인 5만 명의 동의를 꽉 채웠습니다. 민주당의 권리당원 게시판에도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폭등으로 대선을 말아먹더니 금투세로 국민의 힘을 밀어주는 거냐, 민주당은 스스로 불타 죽겠냐고 하는 등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서 패배했습니다. 지지자들은 실망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이 대표는 방위산업체 주식을 살 정도로 이제의 밝은 분입니다. 대장동 등 각종 범죄의 피의자이자 범죄 혐의자로서 수사가 코앞에 닥쳐 있는데도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이재명 리스크엔 귀를 닫았고 보궐선거에서 나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또 한편으로는 방산주 관련 상임위인 국방위도 선택했습니다. 이 대표에게 국회란 오로지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 도구이고 이재의 수단일 뿐입니다. 참으로 뻔뻔합니다. 그런 이 대표가 금투세 강행의 부작용을 모를 리 없습니다. 주식시장 폭락의 가능성에 눈을 감고 있습니다. 본인의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 국민을 부자와 가난한 자로 갈라치기 하고만 있습니다. 지금은 본인이 주식이 없으니 손해볼 일도 없어서 이 법안을 강행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무서운 사람인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권을 잡으면 유동규 소유의 유원홀딩스가 사실상 대장동 수익금 428억의 저수지 및 자금 세탁소 역할을 맡고 90여 개가 넘는 사업 분야를 하기로 명시되어 있다는 진술까지 나왔습니다. 이 대부분의 사업은 정부의 허가가 필수적인 사업들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진술 내용입니까? 이재명 대표에게는 과연 일반 투자가들의 원성이 들립니까? 이재명 대표는 정치 권력을 본인의 사적 이익 챙기기에만
쓰지 마시고 정부 및 여당과의 협조를 통해 금투세 유예 적극 나서서 증권시장 안정과 일반 투자가 보호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대위원 김종혁입니다. 민주당이 또다시 애꿎은 젊은이들의 죽음을 볼모로 길거리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금 즉시 국정조사를 할 수 있게 국민에게 직접 요청드리고 국민 도움을 받기 위해 범국민 서명운동에 민주당이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4일 경남 도당을 시작으로 17일 전남까지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펴겠다고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민주당은 이미 의원 181명의 명의로 국정조사를 제출했고 오는 24일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여당이 아무리 반대해도 자기들 마음대로 국정조사서를 제출하고 통과시킬 수 있는데 도대체 길거리에는 왜 나간다는 겁니까? 특검을 받으라고요? 민주당은 특검법도 밀어붙일 기세지만 민주당 비례정당 후보로 당선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특수본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이어서 법사위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길거리로 나서면 조 의원이 갑자기 입장을 바꾸기라도 한다는 겁니까? 국정조사는 마음대로 통과시킬 수 있고 특검법은 자기 편이던 다른 의원이 반대하는데 마치 국민의힘 때문에 길거리로 나가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기극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민주당은 국민을 바보로 하는 모양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진실을 찾아내기 위한 국정조사와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진실? 지난 8년간 9번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민주당이 밝혀낸 세월호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세월호를 박근혜 정부가 고의로 침몰시켰습니까? 미국 잠수함과 충돌해 침몰했습니까? 민주당이 길거리로 나가려는 이유 잘 압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 대장동 사건 수사망이 좁혀오자 장외투쟁을 앞세워 정부 여당과 검찰을 겁박하려는 것이겠죠. 그게 진실 아닙니까? 민주당 입장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발 이태원 참사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는 말기 바랍니다. 국민은 그동안 민주당에 속을 만큼 속아왔고 생때 같은 젊은이들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게 그 누구든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과 성역 없는 수사 말씀하시는데 대장동 비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부터 성역 없이 수사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적 비극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민주당의 폐륜 정치 즉각 그만두십시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은 김용민 의원 등 당의원 20명이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으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처음부터 민주당은 참사의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비극마저 수단으로 삼아 정권을 흔들려는 심산이 아니라면 왜 거대 의석이 입법권은 뒤로 숨긴 채 장외에 나와 선동에 열을 올리겠습니까? 참사 이전부터 윤 대통령 퇴진을 외쳐온 촛불 행동은 이번 주말 퇴진이 추모다라는 구호를 내걸며 윤석열 퇴진 14차 촛불 대행진 집회를 이어갔는데 민주당의 장외 선동 행위와 무엇 하나 다를 바 없는 본말 전도 정치 선동일 뿐입니다. 조금 전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께서 당무감사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당 당규인 당무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당무감사위원회는 우리 당 소속 주요 당직자에 대한 사회적 물의, 비리, 비위 등 부정사건에 관한 조사와 윤리위 징계 회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이태원 참사 관련자에 대한 특수본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지역 재난안전 책임자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수차례 거짓말로 국민의 공분을 자아낸 용산구청장 또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현 상황에서 당무위원회의 당무감사가 국민 눈높이에서 객관적이고 성역 없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대 야당이 장외 선동으로 이번 참사를 정치에 활용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더라도 국민의힘은 바로 뒤 백드롭에 적혀 있는 바와 같이 진실을 규명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일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